오케이. 자, 이제 등차 수열하고 오늘 등비 수열 수요일날에 배웠던 거 이제 빠르게 복습을 해볼 거예요. 저희 실전 MSC를 한번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제 해설은 내가 수업을 한 다음에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르쳐드리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능 수준의 문제 풀이 때 필요한 풀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안 가르쳐주고 문제 풀이해서 바로 써먹으면 못 알아먹을 테니까 빠르게 복습하고 그거를 응용해서 활용해서 문제 풀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 자, 그리고 나 수업할 때 너네랑 대화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 좋아하니까 대답 잘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 연준아, 등차 수열이 뭐예요? 첫째형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요. 안 된 수열. 오케이. 왜 이렇게 대답 잘하냐? 사실 내가 여러분들 물어보는 거 대부분은 책에 써놓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좋겠다 싶어서 살짝 눈을 내리깔면 적혀 있어요. 등차 수열의 뭐 정의는 그렇다. 뭐 이런 건 너무 차치하니까 중요한 얘기는 3페이지에 있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등차 수열을 기하학적으로 관찰하자라는 건데 결국은 등차 수열 일반을 빠르게 한번 써볼게. 휠이나 AN을 했을 때 일반항 뭐임? A 플러스 뭐야? N-D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조금 말의 템포를 빠르게 할게. 왜냐면 너네가 수요일날에 들었으니까 아는 내용일 거라서 너무 빠르면 쉬는 시간 살짝 말해주세요. 자, 얘를 N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는 순간 결국은 AN이라는 게 1차식이다 라고 느껴질 거고, 그럼 우리가 1차식은 그래프로 치면 당연히 몇 차 함수의 이미지야? 1차 함수의 이미지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을 관찰할 때 너네가 이거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1차 함수겠구만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또는 1차 함수의 식을 세우려면 나 두 개 알아야 되거든. 뭐랑 뭐 알아야 돼? 당연히 직선의 기울기 알아야 되지 않나? 또 하나 뭐 알아야 돼? 꼬마 나 이런 정적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자꾸 물어볼 거예요. 자, 지윤이 기울기가 뭐 알아야 돼? 지나는 한 점을 알아야 될 거야. 야, 이때 꼭 y절편 알아야만 식 세울 수 있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아니지. 그냥 y절편 아니어도 1,3 지나는 거 알아도 괜찮잖아. 자, 마찬가지예요. 등차 수열도 이렇게 일반 항의 식에만 매몰돼 있으면 너네가 어떤 이상한 습관에 빠지기 쉽냐면 D는 찾았어. 그러니까 첫 항 찾으러 가야지 하고 지랄하기 십상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이 식을 보면서 답하면 돼.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이 등차 수열에서는 바로 D 두 글자로 뭐야? 이럴 때 정적이 흐르면 안 된다고. D 뭐야? 공차. 그렇지. 공차. 그럼 마찬가지로 지나는 한 점만 알면 되지 첫 항 꼭 알 필요 없잖냐? y절편 알 필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첫 항 말고 한 항만 알면 식을 세울 수 있지 않겠냐? 그죠? 자, 그러니까 예시도 그냥 축소해서 할게. 책에는 좀 디테일하게 여러 개 적어놨지만 하나 정도만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A의 3 마이너스 A의 1이 6이야. 그 다음에 A의 4는 7이야. 이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세워주세요 라고 나왔을 때 이거 보자마자 당연히 야, A3이랑 A1은 몇 칸 차이 난다 야. 당연한 얘기지만 두 칸 차이 난다. 근데 이 칸수 차이 세는 거 수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 어렵지 않아. 그냥 3이랑 1 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인덱스만 빼주면 되니까 두 칸 차이가 6. 암산합시다. D가 얼마라는 거야? D가 3. 그래 놓고 굳이 첫 항으로 가지 말고 이게 마치 좌표 뭐 컴마 7을 지나는 것처럼 생각하면 4,7을 지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일반항을 즉시 일단 기울기가 3이니까 몇 N 질러놓고 3N 질러놓고 그 다음에 4,7 지나게끔 네가 대충 조정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빼기 얼마? 이런 식으로 식을 빨리빨리 세우는 게 중요하다. 플러스 그래프로 그릴 때는 직선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게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 이렇게 빨리빨리 갈 거야. 넘어가. 자, 등차 중항이 뭡니까, 비리다? 등차 수열 N에 대하여 등차 등차 중항의 성질만 적혀있고 등차 중에 먼저 못 찾았지롱. 어렵지 않아. 등차 중항은 세 개의 항이 등차 수열일 때 그 가운데 있는 친구가 등차 중항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당연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등차 중항의 성질일 텐데 이건 말로 퉁칩시다. 양옆의 합이 가운데 몇 배다? 2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고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라든지 계속 사용이 됐었지.
자, 그래서요, 5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갈게요. 그 대신 집에서는 한번 쭉 천천히 3, 4, 5, 6페이지 다 한번 정독해보세요. 다 좋은 얘기만 적혀있어. 나쁜 얘기는 안 적혀있대. 수요일날에 영웅쌤이 대부분 한 이야기일 테니까 넘어갑니다. 집에서 정독해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으로 갈 텐데. 이것도 원래 공식의 유도 과정 같은 거 다 원래 수업하지만 여기서 안 해도 괜찮겠다. 자, SN이라고 하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한번 불러봅시다. 피디니가 한번 불러봐. 제일 무식한 공식이 뭐야? 무식한 게 나쁜 게 아니야. 2분의 n 괄호 몇 a 플러스 2a 플러스 불러 라는 공식이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언제나 저런 공식 갖고 계산하는 건 바보였잖아.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었냐면 이게 결국 얘들아 이 2a 플러스 n-1d라는 부분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저게 도대체 어디서 출발했지? 뭐에서 나왔었지? 지유나 SN이랑 SN-1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야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 A1 플러스 D A1 플러스 2D 옴냠냠냠냠 해가지고 n번장 A 플러스 n-1D 요걸 구하고 싶다가 SN이었음. 야 유명한 수학자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런 설화까지 다 유명하지 않냐? 누구요? 가우스 아저씨가 1부터 10까지 더하세요라고 했을 때 뭐 유딩 때 1초 만에 55 했대. 왜? 얘를 어떻게 썼으니까 거꾸로 써가지고 여기다가 A 플러스 무슨 D n-1D 여기다가는 A 플러스 n-의 2D 이런 식으로 쭉 써봤더니 이렇게 더하니까 뭐가 되더라? 몇 A 플러스 2A 플러스 n-1D다. 이렇게 더해도 뭐야? 2A 플러스 무슨 D? n-1D. 이렇게 더해도 뭐야? 2A 플러스 n-1D. 똑같네. 그럼 똑같은 게 총 몇 개 있는 거야? 나 항 n개 더했으니까 n개 있을 거다. 그럼 당연히 똑같은 거 두 번 해줬으니까 나누기 뭐 해줘야 원래대로 돌아온다? 2 해줘야 돌아온다. 이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뭐였냐면 맨 첫 번째 항인 A1과 맨 마지막 항인 A 플러스 n-1D 였잖냐. 오케이?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떤 공식을 외울 때라든지 또는 테크닉, 야매 같은 것도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그 야매를 배울 때 그 원리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아무튼 공식은 이러하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방금 언급한 등차 중항이라는 걸 가지고 표현해보면 결국 맨 앞이랑 맨 뒤에 반띵이니까 네 글자로는 등차 중항이고 편의상 우리가 그냥 무슨 균이라고 부르자 평균이라고 부르자 라고 한다면 등차 수열의 합은 결국 이 부분을 평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내가 더하는 뭐의 개수야? 항의 개수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를 항수라고 부르면 앞으로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가장 스마트한 방법은 평균 곱하기 항수로 구하는 게 제일 편하고 물론 이거뿐만 아니라 원래 공식도 당연히 외우고는 있어야 되겠지. 이걸 써먹어야 될 때도 분명 올 테니까. 그래서 기본 공식도 알아두고 평균 곱하기 항수로 구하는 방법도 알아두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지? 자, 이 얘기가 지금 내 책에 8페이지에 적혀 있었거든. 8페이지를 한번 펴주시면 이어서 이야기를 좀 펼쳐볼게요. 자, 평균 곱하기 항수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 자, A의 1부터 A의 2,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A의 9까지를 한번 더해본다고 치자. 그러면 평균이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 1항하고 9항의 가운데 누가 있어요? 5항. 이거 찾는 것도 똑같아. 아까 A3이랑 A1의 차이가 몇 칸이라고 그랬어? 2칸. 그거 어떻게 빨리 찾아요? 그냥 3이랑 1 빼면 돼. 똑같아. A1하고 A9의 가운데 그러면 그냥 1이란 숫자랑 9란 숫자의 평균 구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평균은 A5고 그 A5가 총 몇 개 있다? 당연히 A1부터 A9니까 몇 개 있어? 9개 있다. 그러니까 A5 곱하기 9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치? 그러면 요거는 A의 1부터 점점점점 A의 10까지를 한번 해보자. 준아, A1이랑 A10의 정 가운데는 몇 번째 항이 있습니까? 5.5번. 어떤 항도 없습니다. 왜? 방금 말한 것처럼 5.5가 될 거거든. 그치?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거야.
A1과 A의 10의 반띵. 말 그대로 평균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몇 개 있다? 10개 있다라고 쓸 수밖에 없는데, 근데 등차 수열에서만큼은 A1과 A10의 반띵 이것을 A의 5.5라고 쓸 수도 있다야. 얘들아, 원래 수열에서는 0.5라는 표현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자, 잠깐 들어 또 질문할게. 그러면 연준아, 수열이 뭐예요? 규칙성이 있는 수의 아이가. 맞을 것 같으니까. 땡이에요. 규칙이 없어도 돼. 로또 같은 것도 6자리 그냥 수열이라고 부르면 그만인게요. 물론 우리가 공부하는 건 그 중에 뭐가 있는 걸 공부할 뿐인 거야. 규칙이 있는 걸 공부할 뿐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수열은 그러면 함수야 아니야? 너무 유치하지만 어쩌면 1번 같은 가장 간단한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는 되게 낚시성 멘트예요. 수열은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맞다. 설명해봐. 그럼 어떤 함수인 건데? 함수 맞다는 소리. 아이고, 함수 맞아요.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떤 함수예요? 가지고 있는 규칙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아, 아니지. 조금 더 폭넓은 대답을 원했어. 일단 함수는 맞아. 그럼 또 질문할게. 지훈아, 함수가 뭐야? X값 하나, 다시 x값 하나에 Y값 한 개. y값 한 개. 조금 그 네가 방금 말한 걸 멋있게 두 글자를 줄이면 딱 함수의 본질에 해당하는 두 글자가 있거든. x랑 y가 짝을 짓는다. 연준아, 이거 뭐야? 대응. 대응이라는 말이 함수를 나타낼 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 하나당 공역의 원소 하나가 대응되면 그 관계 전체를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수열은 어떤 함수냐? 정의역이 무슨 수인? 자연수. 자연수인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얘기 돌아와서 이런 점호 같은 표현이 있다 없다? 원래는 안 된다고. 근데 등차 수열은 돼요. 왜 그럴까? 직선이라. 맞아요. 직선이기 때문입니다. 자, 등차 수열이 일반항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직선이 생길까요? 물론 엄밀히는 A1, 2, 3, 4, 5 이렇게 점점을 찍히겠지만 그걸 연결하면 직선이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곳에 A에 1이 있고 이런 곳에 A에 10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자연수 1이 있고 여기에 10이 있어서 그때 Y값이 A에 1, 요때 Y값이 A에 10이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런 5.5라는 걸 대입할 수는 없음. 그러나 A1과 당연히 이거 점의 내분 같은 거 생각하고 고일 때 배웠던 거 A1과 A10의 중점 잡아주면 딱 여기가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A1과 A10의 가운데일 거 아니냐. 근데 그게 X좌표를 뭐 대입한 거랑 똑같은 셈이야. 1이랑 10의 가운데인 5.5를 대입한 셈이기 때문에 직선이라서 이 표현이 만족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 A1과 A10까지 다 더했어요. 그거를 1이랑 10의 가운데인 5.5가 10개 있다 라고 썼을 때 이 0.5는 오로지 이게 무슨 수열이라 가능했던 표현이고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표현이고 딱 이 단어만 지나가면 등, 비 또는 이상한 다른 수열 문제 풀 때 이런 0.5 같은 표현 나오면 되는데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오로지 등차 수열에서만 허용되니까 시적 허용 같은 느낌으로 등차적 허용이라고 생각하시면 0.5도 여기서는 가능하다. 이슈. 그러면 이 평균 곱하기 항수라는 걸 자유자재로 다루면요 등차 수열의 합 구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자, 예를 들어볼게. 책에 있는 예제긴 한데 실판 보시면 돼요. A의 n이 3n-의 7이야. 그때 내가 S의 11을 구해보려고 해요. 그럼 생각해보자. S의 11을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1부터 11까지 다 더했어. 가운데 누구 있니? 그냥 1이랑 11에 반띵하면 된다고. 자, 근데 그게 총 몇 개 있다? 11개 있다. 그러니까 10 대입하면 11의 제곱이니까 12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맞아? 자, 그 다음 이런 예시 하나 볼까? A2는 3이고 그 다음에 A의 9는 7이요. 그랬을 때 S의 10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 자, 그러면 S의 10이란 건 뭐가 10개 있다야? 1이랑 10의 가운데 뭐임?
5.5. 근데 5.5라는 걸 써도 괜찮고요. 뭔가 0.5가 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뭐 평균이네 해가지고 A1 플러스 A10의 반딩 그게 10개 있다라고 써도 괜찮거든. 자, 이 예제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야. 얘들아, 등차 중앙의 성질 양옆의 합은 뭐의 2배? 예? 양옆의 합은 뭐의 2배? 가운데의 2배. 이렇게 편하게 말로 하면 뭐 멋있게 등차 중앙 할 필요도 없어. 양옆의 합은 가운데의 2배. 근데 이 말에 되게 중요한 점은 꼭 맨 처음이랑 맨 끝에 가운데만 얘 2배인가요? 아니었지. 한 칸씩 들어와도 얘랑 얘 가운데도 나고 이거의 가운데도 요거고 이거의 가운데도 얘다 이거야. 그 말은 내가 A1이랑 A10의 합을 구하고 싶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네. A2는 A1 한 칸 안으로 들어왔고 A9는 A10에서 안으로 한 칸 들어왔으니까 얘네들의 합이나 뭐 할 거다? 똑같을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해서 뭐 첫 항이 얼마고 10항이 얼마고 이지랄 할 필요 없이 그냥 5 곱하기 10이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이런 거 당연히 수요일날 다 언급 들었을 테니까 빠르게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 얘기 마저 하면 자, 등차 수열의 블록합. 요것도 어떤 특정 유형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 10페이지야 우리 이제. 빠르니까 잘 따라가야 돼. 내가 어디 하고 있는지 잘 들으면서 대답하면서 보면서 봐야 돼요. 자, 등차 수열의 블록합이라는 용어를 정의할게. 일단 이 블록합이라는 용어 자체는 교과서에 없고 그냥 나만 수업 때 쓰는 거니까 다른 쌤이 혹시 다르게 표현하면 그 쌤 시간에 그렇게 알아도 먹고 나는 블록합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렇게 알아먹어보세요. 자, 무엇을 블록합이라고 할 거냐면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점점점점점 이렇게 A의 10까지 더한 거 한번 생각해봐. 10개를 더한 거야. 그 다음에 A의 11 더하기 A의 12 더하기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이 10개를 더한 거. 그 다음 A의 21부터 점점점 A의 30까지 이렇게 똑같이 10개씩 더한 걸 한 묶음으로 생각해보자. 얘를 한 블록, 두 블록, 세 블록 이렇게 표현할게. 그때 등차 수열이 갖고 있는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성질인데 바로 등차 수열의 블록합도 등차 수열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대답해보세요. 얘들아, A1을 A10, 11으로 키우려면 몇 D 더해줘야 돼? 10D 더해줘야 돼. 여기는 A2를 12로 키우려면 몇 D 더해줘야 돼? 똑같이 10D 더해줘야 돼. 여기 있는 10을 A20로 바꾸려면 총 몇 D 더해줘야 돼? 또 10D 더해줘야 돼. 그러면 대답 잘해라. 지윤아. 여기 있는 첫 번째 블록 전체를 이 두 번째 블록으로 진화시키려면 총 몇 D를 선물해줘야 돼? 100D. 왜? 10, 10, 10, 10, 10, 10이 몇 명 필요하니까? 10개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얘가 얘로 커지기 위해서 100D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준이 얘가 얘로 커지려면 몇 개 필요해? 100D. 100D가 필요해. 즉 이것만으로도 확인이 됐지. 똑같은 수를 더한 수열, 그게 등차 수열이라며. 그러니까 10개들이 한 블록들끼리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었다. 맞나? 요걸 알면 특정 유형의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시를 한번 같이 풀어보자. S10이 5. 그 다음에 S의 20은 30. 그랬대 S의 30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일단 이런 표현을 봤을 때 몇 개들이 한 블록을 내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 10개 들이겠지. 바로 위에 한 예시랑 똑같으니까. 자, 실제로 써볼게. 이제 덧셈 길게 안 쓰고 이렇게 쓸게요. 1부터 10까지의 합 이렇게 표현할게. 11부터 20까지의 합 이렇게 표현할게. 21부터 30까지의 합 이렇게 표현할게. 자, 준이 도와줘. 여기까지의 합이 얼마라는 거야, 문제에서? 5. 그럼 질문할게. 준아, 이게 얼마라는 거야? 25. 오, 안 낚였습니다. 자, 3 낚이면 안 되겠지. S20이라는 건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30이라는 뜻이니까 5 제외하면 여기가 25겠지. 맞냐? 자, 그러면 질문. S35 얼마일까요? 75. 어떻게 생각했어? 45 더했어. 좋아. 잘 틀려줬어. 맞아. 맞는데 아쉬워. 자, 얼마 커져요? 20 커져.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 커질 거다? 45 커질 거다. 미안. 20 커질 거다. 그러니 얼마고? 45.
그러니까 S30이 얼마라? 75다 라고 빠르게 암산해 주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법 말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있다. 얘들아 등차 수열의 합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까먹으면 안 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몸에 배서 문제 풀이에 나와야 되는데 뭐 곱하기 뭐라고 말 그대로 평균 곱하기 항수라고. 요 세 개가 무슨 수열 이룬다는 걸 내가 이미 알아? 등차 수열 이루는 거 이미 알지? 그럼 등차 수열 세 개의 합은 누구의 몇 배야? 가운데 세 배네. 가운데 세 배. 그러니까 이거 몰랐더라도 즉시 25 곱하기 얼마로? 25 곱하기 3으로 나왔어야 조금 더 내 의도대로 따라오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예시를 조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S의 5가 12요. S의 15가 60이요. 그랬을 때 A의 13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자, 마찬가지로 해볼게. 이건 몇 개들이 한 블록인 느낌인겨? 5개들이 한번 해보자. 1에서부터 5, 6에서부터 10, 11에서부터 15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까지가 10이라고 했고 15까지 요래 다 해가지고 여기가 다 60이래요. 그러면 질문. 여기 얼마? 20. 그치. 이거를 머릿속으로 10이고 20이고 30이면 더하기 60이면서도 등차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었지. 어떻게 바라봤어야 돼? 요 세 개의 합이 얘 몇 배일 거라? 3배일 거라 60이니까 라고 바로 머릿속으로 20이 찾아왔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30인데 질문. 아직 끝나지 않았네. A의 13이 얼마냐? 얼마일까요? 그치, 이거를 내가 하려는 대로 안 하면 S5가 10이고 S10은 30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A랑 D를 구하는 그런 연립방정식을 푸는 병신짓을 하게 돼. 13? 왜 갑자기 뭐 이상한 걸 물어봤지? 13이 과연 도대체 어디 있는 항이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디 있는 거지? 자, 얼마일까요? 6지. 왜 6일까 이거? 11이랑 15 가운데. 그렇지. 11, 12, 13, 14, 15 이렇게 5개의 가운데 있는 게 13일 거 아니야. 그 말은 얘네 5개의 합도 결국은 자 얘들아 등차 수열의 합은 뭐 곱하기 빨리 시끄럽게 수업하자고. 뭐 곱하기 뭐라서? 평균 곱하기 항수. 그때 이때 평균이라는 건 그냥 가운데 있는 것. 11, 12, 13, 14, 15의 가운데 누가 있음? 13이 있음. 항 몇 개? 5개. 그러니까 얘는 A13이 몇 개 있는 거다? 5개 있는 거니까 A13 얼마? 6.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물론 얘네들 원래 했던 것처럼 당연히 이 공식에다가 무작위로 막 대입해가지고 바보처럼 노가다하는 것도 돼. 근데 내신 때 그러고 있으면 바로 등급이 꼬꾸라집니다. 단순히 그냥 공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라는 방법은 11페이지에 친절하게 적어놨으니 집에서 한번 보시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다 합니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요거는 수요일날에 영훈쌤이 수업해줬었던 거 리마인드인데요. 방금 여기까지의 등차 수열의 합 이야기는 내가 책에는 등차 수열의 합 동그라미 1이라고 해놨고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등차 수열의 합 2라고 적어놨는데 차이가 뭐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항 AN이 주어지고 왜 되니까 이거 왜 보니까 영어 좀 쓸게요. AN이 주어지고 SN을 찾는 그런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어. 그렇지? 평균 곱하기 함수 같은 거. 그럼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꾸로 SN이라는 식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빠르게 A의 N을 찾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수요일날에 배웠다고 하니 바로 물어봐야 되겠다. 배운 거 맞지? 배운 거 맞아? 그럼 물어볼게요. 찌운 SN이 2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이야. 일반항만 해보세요. 4n
플러스 5. 보기 좋게 틀려주시는데 준 어떻게 돼야 돼? 일단 A1은 9고요. 오케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가겠습니다. 지훈이가 방금 무슨 실수했냐면 일단 4n 지른다까지만 기억하고 이제 1 대입하니까 얼마였어? 9. 여가지고 이걸 5라고 해버렸거든. 이 부분에 대한 오류를 한번 수정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기본 개념부터 할게. 얘들아,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야. 즉 등차 수열에 국한되지 않고 등비 내지는 또 다른 규칙에 대해서 다 통용되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Sn 주어지고 일반항 AN 찾으래. 그럼 당연히 투트랙으로 구해야 되겠지. 첫 번째, 누구는 뭐랑 똑같고? A1 A1은 S에다가도 그냥 1 대입하면 똑같아로 구해주고, 그 다음에 AN은 뭐 빼기 뭐? SN-SN-1 이런 걸로 구하겠지. 단 이 식은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더라?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질문, 그럼 왜 이런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1이면 그치, 1이면 S 뭐가 어색하니까. 여 S0라는 표현은 어색하니까 수열에서 1번부터 시작인데 무슨 0번까지도 해라. 뭔 소리야. 어색하니까 당연히 두 번째부터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당연히 등차든 등비든 이상한 수열이든 이상한 새로운 거는 수열이든 다 통일되는 이야기예요. 맞니? 근데 이거에 대하여 예시를 2개 비교해보자. 자, SN이랑 빠르게 할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긴 한데 애매한 거니까 빠르게 할게요. SN이 2n제곱 더하기 4n이라고 하자. 정석대로 구해봅시다. 유치하니까 A1 넘어갈게. A1은 6이고요. 그 다음 A의 n은 2n제곱 플러스의 4n에서 빠르게 할게요. 2 괄호 n-1의 제곱 플러스 4 괄호 n-1 요래 될 텐데, 이거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준 이거 빼기 이거 얼마임? 4인 빼기 어떻게 계산했어? 그냥 머릿속으로 전개. 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거 2는 어차피 묶어버리다 치고 뭐 빼기 먹골이야. 제곱 빼기 제곱 빼기 제곱. 이거 뭐 쓸 수 있다. 저 합자. 빼면 얼마고? 1. 그럼 더한 것만 보면 돼. 더한 게 얼마? 2n-1. 그러니까 2배의 2n-1. 그죠? 그 다음에 4n에서 4n 빼기 4 정의하면 4죠. 그거 빼니까 플러스의 4다 이렇게 나와서 결국 얘는 2n 플러스의 2가 아니라 뭐야, 어디서 틀렸다. 4n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냐? 단 얘는 뭐 이상? n이 2 이상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운 거 기억날 거야. A1 따로 구했고요. AN 구해가지고 식을 찾아봤어. 근데 너 이 식에다가 미친 척 1 넣어봐. 그럼 A1이 얼마가 떠? 6이 떠. 그건 진짜 A1과 맞아 틀려? 맞아. 그럼 이거 굳이 이렇게 두 줄로 나눠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 얘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항을 4n 플러스의 2다라고 써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한 줄로 퉁칠 수 있어. 반면 SN이란 걸 2n제곱 플러스의 4n 플러스의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1은 얼마니? 9. 자, 그런데 A의 n 해놓고 똑같이 이직거리 할 걸 상상해보세요. 일부러 앞에 두 덩이 똑같이 써놨어. 뒤에 3만 붙었어. 여기도 3 붙었고 여기도 3 붙어서 빼면 뭐 달라질 게 있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될 거냐면 똑같이 4n 플러스의 2, 단 n은 2 이상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제 요 식에다가 미친 척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서? 6이 나와서 실제 A1과 같아? 달라. 그럼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한 줄로 퉁치기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 줄로 나눠 쓰는 것. 그게 바로 정답이었던 거잖냐? 자, 여기서 알아야 돼. 왜 어떨 때는 첫 항을 퉁 쳐서 한 줄로 쓸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못 쓰는 걸까? 그 차이를 어디서 발견하면 되는 걸까?를 기억해둬야 돼요. 이거를 상수항이라고 기억하면 등비나 다른 수열에서 무너집니다. 원리를 알아두자. 아까 여기다 1 못 넣는 이유 뭐라 했니? S0가 어색하니까. 그지? 근데 미친 척 S0를 넣어봐. 근데 만약에 봐봐. n에 1 넣어봐.
A1 equal S1 빼기 S0야. 어색함을 참고 기다려봐야 A1과 S1이 같은 것까지는 팩트야 아니야? 팩트지. 그럼 만약에 S의 무엇이 얼마면? S0이 S0가 0이면 괜찮은 거지. 0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즉, 나 일반적인 얘기하고 있다. 등차에 대한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첫 항부터 규칙에 녹아들려면 반드시 무엇을 먼저 확인하면 되냐면 S의 제로가 0인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맞대. 그러면 얘는 첫 항부터 모종의 규칙에 녹아든다. 이때 내가 계속 모종이라고 하는 이유는 등비면 등비에 녹아들고 등차면 등차에 녹아들고 등차도 등비도 아닌 이상한 식에 녹아들려면 또 그렇게 녹아들어요. 근데 지윤이가 한 말도 맞아. 사실 등차 수열의 합은 몇 차식이지? 2차식이지. 그럼 이렇게 생긴 2차식의 n자리 이거 전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n을로 묶여있으니까 이거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지. 그 말은 등차 수열의 합에서는 S0가 제로가 된다는 곳이 결국 네가 말한 뭐가 없다랑 똑같은 얘기라. 상수항이 없다랑 같은 얘기라서 상수항이 없다고 해도 맞는 말인 거지. 근데 언제나 그냥 상수항이 없다로만 기억을 해두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다음 단원 등비로 넘어갔을 때 얘들아 어떤 수열의 합이 3의 n승 마이너스의 1에 뭔가의 거듭 제곱이니까 등비랑 관련이 있을 거거든? 근데 얘는 첫 번째는 그 등비 수열 규칙에 녹아들까 안 들까? 들까 안 들까? 안 돼. 안 들어요. 그 이유가 뭐야? 상수항이 있고 없고야? 아니지. 뭘 넣어봤을 때? 0 넣어봤을 때 0이 되냐야?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 낚여. 요거. 상수항 없다. 근데 얘 첫 항부터 등비가 맞을 거 아닐까? 아니라고. 왜? 3의 0승은 0이 아니라 1이니까. 그러면 질문. 요게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게끔 하려면 P의 값은 얼마여야 됩니까? 1. 요거 쌤 같은 곳에 있는 기본 문제예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지. 됐음? S0는 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시를 봤어. 등차 수열의 합은 결국은 2차 식이야. 그런데 자, 일로 돌아와서 쭉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휘리나 등차 수열의 합공식 2분의 n 하고 그냥 툭 무식하게 딱 쓰는 거 다 불러줘. 오케이. 자, 얘를 전개를 해봤더니 n에 대한 내림 차수로 전개해볼게. n이랑 d 있으니까요. 2분의 dn 제곱 플러스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2a-의 d 곱하기 n 뭐 이런 식으로 써지다 보니까 말로 정해놨었어야 되겠지. 등차 수열의 합은 무엇이 없는 2차식이다.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다. 그러면 상수항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 저런 새끼다 이거야. 자, 이런 친구 뭐라고 부를까? 몇 번째 항부터 등비수야? 등차 수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첫 항은 규칙에서 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였지. 자, 그러다 보니까 쉽게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 야, 이런 합이 나오는 일반항이 바로 dn 플러스 a-1d 요거였잖아. 여기서부터는 다 공식처럼 외웠겠지. 앞에 있는 얘 어떻게 바꿔주면 되고 미분을 아시는 분은 미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d제곱, n제곱 미분하면 2n이니까. 미분을 모르시면 그냥 개수 몇 배 한다고 보면 돼. 2배 한다고 보면 돼. 근데 어차피 너네 미분 해야 되잖아. 이번 학기주 또 내신이니까 해야 될 거 아니야. 잠깐 너네 문과네. 그럼 너네 미적분일 안 하네. 근데 2학기 때 그치? 이번 1학기에 같이 하는 거 아니잖아. 너 이과잖아. 그럼 너 미적분일 하겠네. 너도 이과를 했나? 이 미적분일 하겠네. 그럼 너는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너네도 다 알잖아. 미분이라고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은
어차피 상수가 될 텐데 뭐 알파벳을 열심히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뭐랑 뭐가 똑같다로 S1이랑 A1이 똑같다로 빠르게 끼워 맞추면 된다 이랬었던 거지. 오케이. 다 아는 거니까 연습만 한번 해보자. 확실히 아는지. SN이 4n제곱 플러스 6n이야. 찌윤 일반항 빨리 불러볼까? 8n 플러스 2. 좋아요. 자 그러면 준 4n제곱 마이너스에 8n 플러스 5야. 일반항 불러봐. 일단 이 1일 때는 1이고 다음부터는 8n 빼기 12. 자 얘들아 얘를 야매 치는 건 빨라. 어차피 미분에서 8n 10 맞춰주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상수가 있을 때 빨리 하는 거 조금만 조심해야 돼. A1이 어차피 대입하면 됨. 그러면 n equal 2 이상일 때의 요 일반항은 어떻게 끼워 맞추? 일단 8n까지는 뭐 굵직하게 미분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어떻게 끼워 맞추면 돼? 상수항을 가리고. 상수항 가리면 첫 항이 얼마니 셈 되는 거라. 1. 마이너스 내가 셈이라고 이제 실제 말고 이 식에서 첫 항이 얼마니 셈 되는 거라. 마이너스 4. 마사인 셈 되는 거라서 그 셈에 맞게끔 해주면 된다. 그럼 질문 여기서 상수항을 가린다라는 행위가 갖는 의가 뭐예요? 왜 가려? 어차피 사라졌어. 그거는 계산 과정을 설명한 느낌이고 좀 근본적인 의의는 아니야. 어떤 의도로 5를 가리는 걸까? 원래 그 등차 수열일 때 A1 구하려고. 자, 좋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요게 등차 수열의 합이었다면 여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첫 항부터 등차였으면. 근데 그 말은 결국은 S0가 뭐여야 첫 항부터 규칙에 녹아든다고? 0이어야 녹아든다고. 그 말은 첫 항부터 규칙에 녹아드는 상황, 즉 S0는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5를 가린다. 이게 참된 의의야. 그냥 대충 가리면 되던데 라고 외우지 말고 가리는 이유는 S0가 제로인 그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서 뽑아내기 위해서 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 됐음? 당연히 뭐 이 정도 하시면 일반항으로부터 빠르게 구할 수는 있겠지. 그러면 거꾸로 이것도 해볼까? AN이 4n 플러스 6이야. SN씩 세워볼래? 몇 n제곱으로 시작하겠니? 2n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어차피 첫 항부터 등차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을 거라 몇 n이면 끝나거든. 그러니까 첫 항도 끼워 맞추기로 풀 수 있어. 몇 n이겠니? 8n. 맞지라? 하나만 더. AN이 마이너스 6n 빼기 8이야. SN 한번 세워볼까? 다 같이 무슨 제곱? 마 3n 제곱 빼기 무슨 n? 11. 이거에 나오겠죠. 됐음? 뭐 이런 기본 공식은 내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을 테니까 쭉쭉 넘어갑니다. 이게 14, 15페이지까지 있던 이야기예요. 자, 그럼 16페이지에 있는 내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원점을 지나는 이차함수다. 방금까지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는 식이 아니라 그래프의 관점으로 보자 이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면 되게 쉬운 문제가 꽤 많다. 자, 생각해봐. SN이라는 게 AN제곱 플러스 BN이야. 이것도 다 배웠을 거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얘 일반항 좀 찾아줘봐. 외로워. 빨리 아무나 나다 싶으면 빨리 말하세요. 2AN 마이너스 2 플러스 B. 자,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질문. 공차 D는 얼마야 지금 여기서? 2A. 즉 결국 D랑 A는 부호가 뭐 할 거야? 2배라는 차이만 있으니까 부호가 같을 거예요. 맞니?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공차가 양수라는 건 요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 A도 무슨 수라는 거? 양수. 그러니 어디로 볼록일 거고? 아래로 볼록일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도 양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첫 번째 항이라면 A 플러스 B긴 한데
그냥 첫 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해.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야, 무조건 어디를 지나는 이차함수라고? 원점 지나긴 할 거야. 근데 요게 최고차의 개수랑 똑같대. 즉 어디로 볼록인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그 다음에 A1이 양수라는 건 1, 뭐시기 라는 양수를 지난대. 그리고 0,0도 지난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나 이렇게 그려지겠지. 물론 실제로는 1, 2, 3 하고 점만 찍히겠지만 연결하면 이런 이차함수가 될 거라고.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냐? 첫 항이 양수고 공차도 양수면 항이 계속 뭐해지는 겨? 커져. 그럼 걔네들은 더한 것도 당연히 계속 뭐해져? 커져. 그러니까 밋밋하게 증가만 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러면 반대로 공차가 양수인데 첫 항이 음수인 그래프를 보자. 자, 어디로 볼록이긴 한데? 아래로 볼록이긴 한데 첫 항이 1, 무슨 수를 지난대? 1, 음수를 지난대. 반드시 어디는 무조건 지나고요. 원점은 지나고요. 그렇다는 건 1에 생겼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가 줄어들었다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이것도 상식적으로 느껴두자. 첫 항이 음수야. 공차가 양수예요. 그러면 첫 항이 음수니까 공차로 조금씩 더해도 여전히 무슨 수긴 할 거야, 한동안은? 음수긴 하겠지. 그러면 생각해봐. 음수는 더하면 더할수록 계속 뭐해짐? 음수끼리 더하면 더할수록 계속 뭐해짐? 합이 작아짐. 근데 그러다가 언젠가 일반하게 양수로 올라오겠지. 그럼 이제 내가 통장 잔고가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돈을 이제 벌기 시작했어. 그럼 조금씩 통장 잔고가 나아질 거 아니야. 그게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 상황 속에 또 문제로 잘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 나왔네. 등차 수열의 합이 최소가 될 때는 항의 부호가 무슨 수인 것까지 다 더해주면 돼. 음수인 것들을 최대한 많이 더해줘야 그게 최소가 되겠지. 맞죠? 자, 그 다음 첫 번째 공차가 음수인 거. 첫 항도 음수라고 해보자. 야, 이거 상식적으로 첫 항이 음수야. 근데 공차도 음수야. 그럼 항이 계속 뭐해져? 작아져. 그럼 그거 계속 더하면 더할수록 뭐해져? 작아져. 이렇게 내려가기만 할 거예요. 그럼 반대로 공차는 음수야. 그런데 첫 항이 양수예요. 그러면 어디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 1, 양수를 지날 테니까 원점과 1, 양수를 지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상식대로 생각해보라고. 처음엔 양수야. 근데 점점 깎여나가. 양수인 것들 더할 때는 신났어. 돈이 점점 불어나. 근데 언젠가 일반항이 음수가 돼. 그럼 그걸 더할수록 내 통장 잔고는 점점 줄기 시작할 거야. 의 느낌으로 올라가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언제까지 더해야만 최대야? 양수인 항까지만 더해야 최대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맞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2차 함수면서도 반드시 어디를 지나는? 원점을 지난다라는 표현 때문에 특정 조건 몇 개만 주어지면 식세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어차피 2차 함수니까. 얘들아,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 뭐야? 대칭성.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등차 수열의 합인데요. S의 10이 0이야. S의 8이 6이야. Sn식을 1초 만에 세워보자. 자, 최고차의 개수는 몰라도 반드시 등차 수열 합은 뭐, 0 무조건 지나고 0,0은 지나고 지금 새롭게 뭐, 0 지나다 줬으니 10,0 지나다 줬으니 최고차의 개수 몰라. 하지만 n과로 뭐라고? n-의 10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 그리고 대입하면 a 나오고 끝이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S의 4랑 S의 10이랑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 정도로 똑같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SN을 어떻게씩 세울 수 있을지 자, 상상해보자. 대충 위로 볼록이라고 가정하고 할게. 그냥 원래 문제라면 더 자세하게 조건이 주어지겠지. 야, 4일 때랑 10일 때랑 아이고 함수값이 똑같대. 보자마자 대칭축은 어디고? 7이고.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기 얼마예요? 왜? 반대편은 무조건 뭐일 거라? 0일 거라. 그치? 그러면 식을 x축 기준으로 식 세우고 싶으신 분은 SN은
최고창 몰라. 하지만 n괄호 n 빼기 14야. 라고 두면 될 거고. 아니면 상수함수 10과 4랑 10에서 만나요? 를 기준으로 식 세우면 SN은 n-의 4 괄호 n-의 10 플러스 10이에요. 뭐 이렇게씩 세울 수도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SN을 2차식으로 관찰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빠르게 등차 수열의 합을 다 복습을 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많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0페이지로 넘어와 보셔서 원래 여기 부분은 내가 수업 때 풀어주는 문항인데 너네가 이미 공부를 한번 한 입장에서는 딱히 내가 막 풀어주고 너네가 필기하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간을 짤막하게 한번 더 줘볼 테니까 4번까지 한 5분 만에 풀어보세요. 만약에 다 풀었으면 맨 뒤쪽에 빠른 정답이 있으니까 빠른 정답으로 채점하시고요. 저는 5분 후에 4번 하나만 해설하겠습니다. 1, 2, 3번은 빠른 정답으로 채점해보고 정 모르면 수업 쉬는 시간에 질문해 주시고요.
자, 같이 봅시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4번만 풀 건데 3번에 대해서 언급만 좀 하고 넘어갈게. 자, 3번에 당연히 절대값 A6-3 이렇게 나왔으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갖고 케이스 나누면 될 텐데 나 조건을 생각해보자. 일단 공차가 마이너스의 3이래. 그 말은 직선을 떠올릴 건데 기울기가 무슨 수? 음수인 직선을 떠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 조건을 보면 곱해서 음수라는 건 당연히 둘의 부호가 무엇하다? 다르다라는 뜻이겠지.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인데 언젠가 부호가 다른 게 존재하려면 시작할 때는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되겠지. 그 조건을 갖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내가 3번 얘기할 땐 3번을 좀 봐주세요. 아저씨. 자,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번 되게 쉬워. A의 M부터 A의 M 플러스 K까지래. 자, 소정아, 등차 수열의 합은 한글로 뭐 곱하기 뭡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평균이 어떻게 될 거냐면, 그래서 내가 0.5라는 표현을 그렇게 남발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보는 게, 이렇게 미지수가 있으면 막 M.5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저럴 때는 그냥 평균을 그냥 이거 더하기 이거의 반띵 이렇게 그냥 정직하게 쓰는 것도 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헷갈릴 수 있는 질문. 저거 항의 개수 몇 개야? K 더하기 K 더하기 1개야. 조심해야 돼. 이게 M 더하기 빵부터 K까지니까 K 플러스에 1개 이렇게 나올 텐데 얘들아 당연히 항의 개수가 0이 될 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누가 빵이어야 돼? 요 분자에 있는 새끼들이 빵이어야 돼. 자, 따라서 AM 플러스 A의 M 플러스의 K를 한번 써보자. 첫 항 줬으니까요. 정직하게 쓰자. 자, AM은 30 플러스 공차 몇 개 더하면 돼? 예. 그냥 기본 공식이야. M 빼기 M 빼기 1개. 근데 공차 자체가 마이너스의 D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 플러스 A의 M 플러스 K도 마찬가지로 30 더하기 공차 몇 개 더해야 돼? M 플러스 K 빼기 1개 해야 돼? 마이너스의 D.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얼마가 돼야 되는지? 제로가 돼야 된대. 그러면 30, 30이어서 60은 하고 해주고 DD 넘어갈 테니까 D로 묶고 얘네들 더해주시면 2M-2 더하기 K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걸 만족하는 MK가 존재하도록 하는 D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들아 요거 뭔지는 모르지만 M도 K도 항의 이름이니까 정수. 그래서 이 새끼 정수. D도 당연히 문제에서 공차 정수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야, 정수 곱하기 정수 곱해가지고 60이 된대. 결국 D는 한글로 하면 누구의 무엇이란 뜻이야. 그렇지. 곱해서 60 되는 새끼들의 조합이라는 건 D는 결국 60의 약수 라는 뜻이 되겠죠. 맞냐?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냐? 얘는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기억합니까? 응, 일단 무슨 수분 해주고 소인수분 해준 다음에 대가리에다가 1 더해서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2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자, A6 더하기 A7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 자, 이 문제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내가 매년 쓰는 문제인데 사관학교에 21번이었는데 AL 플러스 AM 요것이 마이너스의 1이 되도록 하는 L,M의 개수가 6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질문할게. 등차 중항에 대한 이야기. 양옆의 합은 뭐의 2배? 가운데의 2배. 근데 꼭 맨 끝 아니어도 이렇게도 가운데의 2배라고 하고 그 말은 얘네 합이나 한 칸 안쪽의 합이나 2칸 안쪽, 3칸, 4칸 안쪽 다 합은 뭐가 난 뜻이야? 같다는 뜻이지. 맞아요? 그러면 봐봐라. AL 더하기 AM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L,M이 6개 있대.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A의 7 플러스
A에 한 18 이렇게 해볼까?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쳐봐. 그러면 7하고 18이니까 당연히 한 칸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랑 누구도 합이 마이너스 1이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 8이랑 17, 9랑 16. 그럼 쭉쭉쭉쭉 최대한 가까이 오면 뭐랑 뭐까지 될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인데. 아, 뭐 상관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괜찮아. 만약에 이게 이거라면 누구들의 합까지도 마이너스를 같을까? 12, 13. 나름대로 규칙을 네가 찾았으면 돼. 합이 25가 되게끔 쭉 유지해주면 되겠구만. 그치? 근데 7이랑 18이 합이 뭐 마이너스 1이라면 바깥으로 빠져서 6하고 누구도 19도 똑같이 합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식으로 쭉 바꿔하면 마지막에 1하고 누구까지도 24까지도 합이 다 뭔가로 일정하겠지. 문제에서 플러스 1이래요. 맞냐? 그러면 당연히 지금 6개라고 했는데 6개가 훨씬 많잖아. 근데 이게 총 어떤 개수만큼 생길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 어떤 특정 두 개의 합이 뭔가 뭐 1이라고 주어지면 당연히 안으로 들어오다가 문제에서 오른쪽이 더 크라고 하긴 했으니까 이게 교차되기 직전까지일 거고, 바깥으로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어? 당연히 오른쪽은 1000만, 2만 무한히 있으니까 왼쪽이 어디까지만 줄어들 수 있어서 1까지만 줄어들 수 있겠지. 그래서 맨 왼쪽이 1이고 오른쪽이 마땅하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교차되기 직전까지 되는 게 몇 개밖에 없다는 뜻이구나. 6개밖에 없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 줍시다. 그러면 봐봐. A의 1과 그의 짝짝꿍이 되는 새끼가 있을 거고, 그럼 한 칸 안으로 들어와서 A2랑 네모 마이너스 1도 있을 거고, 쭉쭉쭉쭉 들어와가지고 마지막으로 A의 머시기랑 A의 머시기. 여기서 딱 끝났는데 이게 몇 개라는 거냐면 6개래. 이게 맨 마지막이래. 그러면 여기는 A의 뭘까? 6이지. 왜? 1 붙어서 6개 1려니까. 맞니? 그 다음, 그러면 걔랑 짝짝꿍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오른쪽이 커야 되는데 여기가 7일 수 있지. 이거 무시하고 일단 7일 수 있지. 그럼 또 뭐일 수도 있을까? 8일 수도 있지. 왜? 6이랑 8이면 그 다음에 A7 더하기 A7도 같은 거긴 할 텐데,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초가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A6과 A7이어서 딱 6개일 수도 있고 A6과 A8이어서 딱 6개일 수도 있다 이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겠어? 문제 조건 보니까 A6 더하기 누가 1이어야 돼? 8이어야 되겠지. 그치? 왜냐면 A6 더하기 A7은 마이너스를 따라 줬으니까. 됐슈?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14항까지 합을 구해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단서를 찾아보자. 얘들아, 이 두 식을 비교하고 바로 뭐는 뭐다라고 좀 불러줘. 이 두 식을 보고 딱 정보 하나 딱 캐치되는 거 뭐는 뭐다? A 6.5는 지랄 맞는데 그렇게 말고 좀 더 좋은 거 있잖아. A6 똑같아. A7만 A8로 진화시키고 싶어. D는 2분에서 이렇게 그냥 필요한 것들만 짝짝짝짝 뽑아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 14항까지 합이니까 A의 1부터 A의 14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대. 그럼 얘도 평균 곱하기 항수로 보자. 뭐가 몇 개 있다야? A 7.5 A의 7.5로 갈까? A의 7.5가 몇 개 있다? 14개 14개 있다. 그럼 A의 7.5 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A의 7.5 어떻게 찾지? 그리고 A 6 더하기 A7 한 거에다 D 한 개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D 더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굳이 내가 점호를 그렇게까지는 안 써도 괜찮다라고 한 게, 얘들아 지금 결국 평균 자리가
2분의 A1 플러스 A의 14지. 좀 안 쓰면.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결국 이 등차 수열의 합 대칭선 중요한 건 이거의 합이 요거랑 다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 말은 1이랑 14 합이 15만 유지되면 2랑 13, 3이랑 12 이렇게 다 된다는 거 아니야? 최대한 안으로 좀 모여봐. 뭐랑 뭐의 합이야? 7, 8이지. 근데 6, 8이 1이래. 7, 8 되고 싶어. 8은 이미 8이야. 공차 몇 개만 주면 돼? 한 개만 주면 되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공차 몇 개냐, 항수 차이가 몇 개냐 이런 걸로 빨리빨리 계산해야지 첫 항이 뭐고 이렇게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이 핑크 부분은 88 똑같은지 A6에 A7 내려고 하니까 공차 D 하나만 추가해주면 되니까 여기 얼마고? 2분의 5. 그것을 2분의 1배 하시고 그 다음에 14배 하세요. 란 뜻일 테니까 2분의 지우고 7호 35. 이것의 2배 구하세요니까 뭐 정답은 정수로 35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됐음? 오케이. 자, 그 다음 6번, 7번, 8번 그 다음에 9번까지 좀 더 그냥 11번까지 6문제 아니다. 수업 시간에 풀리고 내가 또 설명하면 시간 낭비가 심하니까요. 내가 중요한 것만 먼저 수업하고요. 나머지는 숙제로 푸시고 개별적으로 질문하세요. 혹시 모르는 게 계시다면 8번 말로 할게. 그냥 금방 끝나는 거거든. 8번 보세요. 내가 풀어주는 건 당연히 필기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 A의 1, 2, 3의 합이 38이다라고 나와있고 A의 n-의 2, A의 n-의 1, A의 n 이게 얼마냐면 142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SN은 390이래. 이때 n의 값을 구해주세요. 진짜 이걸 암산 수준으로 풀 수 있어야 되거든. 봐봐. SN 보자마자 나는 평균이 필요한데 평균은 일단 점호 같은 거 쓰지 말자. 뭐랑 뭐의 반띵이야? SN이니까 말 그대로 A1부터 AN이라며. 그럼 뭐랑 뭐의 반띵이야? A1 더하기 A2의 반띵이지. 근데 등차수열의 합은 꼭 1하고 N 말고 뭐랑 뭐도 같다는 뜻이야. 하나 안으로 들어온 누구랑? 2랑 누구? N-1. 한 번 더 들어오면 3이랑 N-2. 그게 지금 딱 주어진 상태다 이거예요. 그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38이랑 142를 더해주고 반띵한 거를 생각해보자. 그 말은 얘 더하기 얘 반띵, 얘 더하기 얘 반띵, 얘 더하기 얘 반띵, 얘 더하기 얘 반띵이야. 근데 이렇게 반띵도 한글로 두 글자로 무슨 균? 평균. 이렇게도 평균, 이렇게도 평균. 즉 이게 평균이 몇 개 있다는 뜻이구나. 아니지, 3개지. 이거만 하면. 자, 근데 38 더하기 142 나누기 2가 얼만겨? 90인가? 180 나누기 90. 그럼 평균은 얼마다? 준이, 평균이 얼마고? 평균 30. 그러면 SN이 바로 평균 곱하기 함수네. 즉시 애가 얼마였구나? 13이었구나. 오케이, 숙제 분명 이 문제 있었을 거거든. 근데 얘를 이런 식으로 풀어줬어야 잘 푸신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필기할 건 바쁘게 필기해 주셔야 되고요. 천천히 9번 넘어가 줄 테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내가 수업에 쓰는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기출 MSG 숙제에 있었던 걸 테니까 질문의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9번도 똑같아. A3이 40이고요. 가족권 보자마자 나 이렇게 한 줄로 쓸래. A에 누가 마이너스 얼마다라고 한 번 했을까? K 빼기 2가 그렇지. K 빼기 2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의 12다 이렇게 쓸게요. 이해되지? 가운데니까. 자, 그래놓고 S의 K가 K의 제곱이다라고 나와있는데 SK는 결국 평균
A1 더하기 AK의 반띵이 필요해. 그리고 그게 K에 있어요가 필요해. 아, 센스 있는 사람은 바로 여기서 답하자. 이게 얼마게? 15. 그치. 이제 좀 느껴지지? 1하고 K 말고 한 칸, 안 다 똑같으니까 두 칸 들어온 A3, 두 칸 바꾼 K 빼기 2로 만나자 이거야. 15네. 그리고 그거 곱하기 K래. 근데 문제에서 그 SK가 뭐 K의 제곱이다 라고 줬으니 뭐 당연히 K는 15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요 정도가 물론 과거 문제긴 하나 수능 4점짜리 쉬운 4점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쉬운 4점을 이 정도 속도로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10번도 그냥 빠르게 할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n과 S의 3n 이것이 1대 9래. 근데 A의 2가 KA1이래. 상수 K의 값을 구하래. 그냥 보자마자 느껴져야 돼. 여기다가 네가 아무렇게나 n 다 넣어도 괜찮거든. 근데 막 굳이 S100 대 S300 이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 1, 2 얘기 구할 건데 적당히 뭐 정도만 넣어볼래 한번. 예. 1만 넣어볼래? 그러면 센스를 발휘해줘. n에 1 대입하면 Sn은 결국 A의 뭐랑 같고요? 1이랑 같고요. S3은 무엇의 몇 배로 대답해주세요. A2의 3배. 그렇지. A2라는 가운데 있는 것의 3배. 이것이 1대 9다.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풀어주시면 A2는 3, A1 이렇게 쉽게 나와요. 했지요. 자, 그 다음에 11번, 12번 12번 하나만 빨리 할게. 12번 하고 빨리빨리 하고 좀 쉬는 시간 좀 갖자 우리. 이건 되게 이제는 너무 쉬운 기출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그 야매를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고 있나만 하면 될 거야. 자, 얘들아 지금 Sn 곱하기 Tn이라고 하는 두 등차 수열의 합이 n제곱과 n 플러스 1 곱하기 n-1이래. 말로 하자. 등차 수열의 합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는 이차 함수? 원점을 지나는 이차 함수.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인수 누구를 반드시 갖는다. 인수 n을 반드시 갖는다. 그 말은 여기 있는 n은 한 놈이 두 개를 다 독식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 한쪽엔 n 플러스 1 이렇게 뿌려줘야 되고 n-1 이렇게 뿌려줘야 되겠지. 물론 누가 SN이고 누가 TN이 아직 모르는 상태. 그리고 내신에서 고1 때도 자주 낚이는 거. 야, 곱했을 때 최고 차이 개수가 얼마야? 그럼 각각의 최고 차이 개수는 뭐야? 역수. 몰라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 맞지? 둘 다 1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니까 하나를 K라고 하고 하나는 K분의 1이다 라고 해둡시다. 자, 그러면 이게 합이었으면 일반항이 무엇인지를 야매를 통해 빨리 구하자. 숙제도 분명히 이 문제 있었으니까 푼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자, 어차피 K는 반복될 거니까 K분의 1은 반복될 거니까 하고 여기만 빨리 하자. 전개해봐. n제곱 플러스 n이야. 암산 되잖아. 일단 몇 n 질러놓고 2n 질러놓고 K 무시하세요. 첫 항이 얼마인 셈? 2로 끼워 맞춰주자 하면 끝! 이거. 얘도 일단 전개하면 n제곱 빼기 n이니까 일단 몇 n 질러놓고 2n 질러놓고 1 대입하면 뭐로 맞춰줘야 돼? 0으로 맞춰야 돼. 그러니까 빼기 얼마? 2. 물론 누가 누군지 SN이 위쪽인지 TN이 아래쪽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고 기니디를 봅시다. 자, 기억해서 요거까지 보면 쉽다. A의 n은 n이래요. 그러면 야, 일반항이 n 같은 생김새가 될 수 있는 거는 위쪽이 아래쪽이야? 위쪽이겠네. 그 말은 기억을 풀 때는 SN이라는 친구가 이 윗줄, TN이라는 친구가 아랫줄이라는 뜻이고 게다가 K값이 얼마라는 뜻이야? 2분의 1이라는 뜻이네. 그러면 BN을 구하자니까 BN이야. 당연히 TN 쪽, 아래쪽이 같냐? 4N 빼기 4가 맞네. 얘는 참, 기억은 참. 지윤이는 중학교가 어디야? 용인. 그쪽에서. 소정이는?
나도 분당이야. 너는 수원이요. 수원 쪽. 니는 저 수지요. 다 그 동네구나. 그 동네구나. 토백이네. 매대보고 넣으시려고 엄마 일찍부터 전화 그러니까. 자, 니은 봅시다. D1, D2는 4. 공차가 뭐니? 야, 공차는 일반항에서 직선에 무슨 기가 기울기야? 말 맞다. 뭐가 공차야? 기울기.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고? 2K고. 얘는 K분의 A니까. K 값이 얼마든 간 상관없이 곱해주면 두 곱은 얼마다? 4다. 그러면 얘는 맞는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거 A1이 0이 아니면 이래. A1이 0이 아니다라는 건 A가 위쪽이란 뜻이야? 아래쪽이란 뜻이야? 아래쪽. 0이 아니라는 이유. A1이 0이 아니래. 그 말은 A가 어느 쪽이라는 거야? 아니. 왜 그래? 0이 아니면 위쪽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래. A1이 0이 아니래. 그러니까 얘 여야지. 아, 그래? 이런 생김새 여야지. 그리고 반대로 BN이라는 친구가 남아있는 쪽이 요거겠지.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AN은 N이네. 야, 이 조건만 주어졌는데 K가 얼마다라는 걸 특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얘를 N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하고 풀어주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숙제인 기출 MSG에 15번도 16번도 있었던 문제고 어차피 질문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문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풀어드리고 기출 MSG에서는 이미 했잖아요 할 거예요. 자, 15번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바로 등차 수열의 합을 2차 함수로 식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어디를 지나는 2차 함수고 원점이라고 대답해 주시고 거기를 지나는 2차 함수고 가족공 보니까 7이랑 8에서 똑같은 최소값을 갖는데 그럼 이거 어디로 볼록이구만요? 아래. 아래로 볼록. 그래서 그래프를 0,0부터 그리는 게 좋아. 이렇게 그려주고 7일 때랑 8일 때가 똑같이 최소값을 갖는다 보는 순간 여기가 얼마인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지. 15. 왜? 무슨 성? 대칭. 대칭성. 따라와야죠? 되게 쉬운 이야기지. 자, 그런데요. 절대값 SM은 절대값 SEM은 160인 자연수 M이 존재한다. 자,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꺾이는 이차함수가 될 거고 이제 준이 이거 숙제 있었잖아, 그죠? 네. 근데 M이 8보다는 크대. 그러니까 대충 8보다는 큰 요 정도의 M이 있나봐. 그리고 2M이랑 높이가 똑같다고 해서 대충 요렇게 2M이 있나봐. 근데 둘이 162로 똑같대. 대충 10까지만 세우고 마무리는 집에서 숙제로 제대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SN의 식을 한번 세워보자. 최고차랑 알아볼라. 당연히 몰라. 뭘로 A. 근데 원점과 15,0을 지나니까 뭐 곱하기 뭐라고 쓰면 끝. nn 빼기 15라고 쓰면 끝. 맞나? 그 다음 잘 생각해보자. 절대값 취한 거에다가 m 대입한 거랑 2m 대입한 게 160으로 같대. 근데 원래 m 대입했으면 양수였게 음수였게? 음수. 그 말은 원래 SM은 m 대입한 거 쓰시면 돼. AM 괄호 m 빼기 15인데 그게 무슨 160이라고? 마이너스 162. 그럼 거꾸로 2m 대입한 건 뭐겠어요? 얘도 마이너스냐? 얼만디? 그냥 162 이렇게 나오겠지. 이 두 식을 잘 덧셈 뺄셈으로 연립해 주시면 A도 나오고 N도 나오고 짬뽕짬뽕 잘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16번입니다. 이 문제 하나로 등비 수열에 대해서 내가 언급한 것들을 다 연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실제로 객관식 최고 난도로 출제가 되었었던 15번짜리인데요. 그럼에도 내가 오늘 가르쳐준 것 하나씩 따라가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오늘 배운 거 다 복습하는 느낌이다. 자, 일단 보자. SN은 PN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Q래요. 자, 대답하자.
이 SN을 보자마자 일반항은 어떤 친구네? 한글 문장으로 말해봐. 지훈.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 그렇지. 첫 번째 항은 규칙에 어긋나. 왜? 상수항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겠구만. 오케이. 자, 그 다음 박스에 있는 이야기를 봅시다. 임의의 두 자연수 i랑 j에 대하여 i랑 j가 다르면 s의 i랑 s의 j도 다르대. 이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문제 보시면 자연수 p의 최소값을 p1이라고 하지. 자연수 p래. 그럼 일단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이 표현 5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x값이 다르면 y도 다르대. 1대1 함수. 뭐 대응도 미세하게 맞는 말. 1대1 함수라는 표현이겠지. 즉 서로 다른 친구가 같은 y값을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상황이래. 근데 자연수 p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니까 뭐가 최소인지 한번 살펴보러 갈게. p가 만약에 1이라고 쳐봐.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건 n제곱 마이너스의 36n 플러스 q 이렇게 된단 말이야. 결국 요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어디가 돼? 뭐? 18 이렇게 나오겠지. 그 말은 S 뭐랑 S 뭐가 당연히 같았겠냐? 바로 옆에 있는 것들. 18이 대칭축이면 17하고 19도 같고 16하고 20도 같고 같은 게 존나 많을 거야. 이 조건이 성립해 안 해? 안 하겠네. 아, 일반화해서 한번 볼게. 이 식 그대로인 채로 대칭축 P분의 얼마? P분의 18. 이 되겠지. 자, P가 1일 때 18이니까 대칭성이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P가 2일 때 보자. 그럼 축이 얼마다? 9. 그러니까 또 8이랑 10 너무 이뻐 대칭축이. 만약에 3이면 6. 여전히 5랑 7 이뻐. 4는 어때? 4도 되고. 4 약분하면 뭐가 돼? 2분의 9 즉 0.5지. 0.5는 또 이쁘게 4랑 5가 바로 옆에 있고 3이랑 6도 앞에 있겠지. 즉 여전히 4까지 가도 모두 대칭성이 살아버리지. 있어버려요. 맞냐? 그러면 그 다음에 P 이퀄 5를 보자. 드디어 축이 어때? 3.6이란 애매한 친구가 됐어요. 3.6이면 대칭으로 정수가 있을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P의 1 최소의 자연수 P는 바로 5였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등차 수열의 합을 2차 함수로 보자 라고 하는 파트를 복습할 수 있었던 파트고, 자, 그 다음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P가 P1일 때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SN이 요거야. 5n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q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항을 좀 찾아보자. 자, A1은 뭡니까? q 빼기 31. 그 다음 이 이상에 대하여는 야매를 쓰자. 일단 몇 n 질러놓고 10n 질러놓고 상수항을 가려서 S0가 얼마가 되는 상황을 만들자. 마이너스 31. S0가 0 되는 상황을 만들자. 아, 네. 그 다음에 야매를 치자. 자, 첫 항 얼마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1. 이 되게끔 여기다가 끼워 맞추면 빼기 얼마임? 42. 41. 단 n은 2 이상 이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SN으로부터 AN을 빠르게 구하는 야매도 복습한 거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절대값의 AK가 A의 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K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네. 마지막에는 이거를 복습하고 마무리합니다. 얘들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무엇의 이미지다? 합이 이차함수인 것처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아, 직선. 직선의 이미지다. 맞죠? 자,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AN은 10n-41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X절편이 얼마인 거야? 10분의 40. 4.1을 편하게 쓰자. 그리고 거기다가
절대값 AK 하고 취했기 때문에 절대값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절대값의 AN이에요. 맞나? 즉, 이 부등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마치 절대값 fx는 상수 미만이에요 이렇게 보겠다 이거야. 즉 A1이라는 건 이미 q 빼기 31이라고 정해져 있어. 물론 q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상수야 변수야? 상수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상수보다 밑에 있다는 부등식을 그래프로 해결하는 겁니다. 상수함수 A1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보고 A1보다 밑에 있는 좌표가 몇 개 있어야 된다? 3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A1은 q 빼기 31 여기다가 적어놓고 또 상식 퀴즈 4.1에서 꺾였거든. 그러면 x축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항은 뭐게? 4가 제일 가깝겠지. 여기쯤에 A4가 있을 거야. 물론 절대값 A4. 그럼 그 다음은 3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5인 거 느껴져야 돼. 이쪽에 A5 있을 거고. 그럼 그 다음은 3 또 지그재그로 1로 가야 될 것 같아. 자, 요렇게 세 개가 지금 제일 작은 친구들이니까 어떤 상수 밑에 있는 게 3개이려면 얘네 3개일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 말은 A3 그나마 작은 새끼 누군데? A2야 6야? 6인데 걔는 얘보다 밑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런 곳에 절대값의 A에 6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은 A1이라고 하는 Q분의 31이 대충 뭐일 때랑 뭐일 때 사이여야 돼? 3일 때랑 6일 때 사이여야 되겠지. 그럼 3일 때 얼마인데는 빠르게 대입해봐. 11. 여기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1. 어차피 절대값 부저 생각할 거 아니야. 11. 6일 때는 19. 그 다음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경 썼겠지만 부등식 문제 풀 때는 항상 대충 질러놓고 그 다음에 정성 들여서 뭘 확인해야 돼? 등호 붙어도 되나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 일단 질러놓고 하는 게 나아. 질러놓고 같아도 대줘보자. 만약에 A1이 11, A3랑 같으면 미만인 게 3개가 되나요? 안 되지. 미만인 건 2개밖에 없어야 돼버리니까. 여기는 초과야. 반면 얘가 A6이 되는 건 어때요? 괜찮아. 왜? 얘 미만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같아도 미만 어차피 하나, 둘, 3개밖에 없음. 여기는 같아도 되네. 42초가 52 하겠네요. 됐니? 자, 찐 마무리. 그러면 이것들 다 더하래요. 뭐부터 뭐까지 더하는 거야? 43부터 50. 43부터 50까지. 그럼 또 이것도 등차수열 합이네. 43 더하기 50의 반띵이라고 하는 평균이 몇 개 있는 거니? 43부터 50까지 숫자 몇 개야? 8개. 8개. 따라서 준아 답이 얼마니? 그래서 372. 372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요게 물론 역대 킬러 중에선 쉬운 편이지만 그래도 객관식 최고 난도인 15번에 출제가 됐었어. 얼마나 많은 오늘 배운 것들을 복습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서 등차 수열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등비 할 건데 등비는 진짜 30분 컷 할게. 할 얘기가 진짜 없거든. 오케이. 쉬는 시간 하고 이어서 합시다. 준 카메라.